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언제 통일했고, 어떻게 통일했고, 이 통일 과정 속에서 김유신, 김춘추, 개백과 같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떠한 활약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삼국 통일의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의 업적과 잘 연결시키셔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삼국 통일을 평가하자라고 했었죠? 자, 의라고 하면요,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계점 하면 아쉬운 점을 말합니다. 의와 한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사진 특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북국 시대를 공부한다라고 이미 선언도 했고 사진도 많이 공부하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연속 4시간 동안 남북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 쭉 보셨습니까? 자, 그중에서 연속 3시간, 지금부터 출발해서 연속 3시간 동안은요,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과정과 평가 부분을 주로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멸망 시기까지 대략 260년 정도가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초반에는 나라가 많이 발달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문화도 화려하게 꽃피운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 3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신라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칠판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역사 연표를 보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그동안 역사 연표에서 신라가 언제 삼국을 통일했는지 참 많이 봤었는데요. 언제입니까? 바로 676년입니다. 여러분께서 역사 공부하실 때요, 연도를 많이 외우면 난 정말 역사를 많이 알아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연도가 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 이런 연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연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실 역사 연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8강, 좀 옛날이긴 해요. 예전 8강에서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 손잡아서 한강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신했다라는 이야기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그것이 언제냐면 553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외우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500년대라고 말하면 몇 세기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6세기. 500년대는 6세기, 600년대는 7세기. 자, 그리고 53년이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중간이죠. 자, 그래서 6세기 중반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이때부터 신라가 아주 급성장합니다. 라고 말했었죠. 자,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는 660년 되니까 백제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668년이 되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국을 통일한대요. 여러분께서 지금 연표를 딱 보고는 있는데, 선생님, 아니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요,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 싸움을 이길 정도로 정말 강성했던 나라라면서요. 아니 근데 그런 나라가 왜 갑자기 멸망했나요? 라고 납득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연표를 기억하시면서 곧바로 그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주제는요,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과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건요, 여기다가 막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지도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는 분명히 말했어요. 신라는 6세기 중반에 한강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백제의 배신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 백제는 신라를 엄청 미워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백제는 그때부터 멸망하는 그날까지 약 100년 동안 엄청 신라를 공격해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특히나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의자왕인데, 이 의자왕 시기가 되면요,
왕이 즉위하는 그 첫 해부터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의자왕 시기 때는 신라, 성을 40개 이상을 백제가 빼앗아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신라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선덕여왕, 어디선 가만히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선덕여왕의 조카였던 누구도 있더라? 김춘추도 있더라. 그들이 딱 있던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제가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신라의 각종 성들이 빼앗기는데 이 와중에서 여기 가니까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냐면요.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런데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사위도 죽고 김춘추의 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춘추가 그 딸을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딸의 시신이 나중에 김춘추에게 오게 되자 김춘추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혼이 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결국 김춘추는 얼마나 그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춘추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저기 고구려로 갔어요. 자, 고구려는 여러분들 여기 요동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고구려의 도움을 딱 받아서 백제를 공격하고 싶었는데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잠깐만 볼게요. 분명히 그 당시 고구려 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당시 왕보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연개소문 들어봤어요? 예,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왕보다도 더 실질적인 권한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연개소문에게 가가지고 백제를 공격하게 좀 도움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개소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니들이 먼저 우리 빼앗아간 땅 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춘추가 여러분들 아니 땅을 함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결국 고구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금덩어리를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고구려 높은 관리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고구려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구려 관리가 배신을 한 거죠. 김춘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끼와 자라 이야기 모르는가? 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바다에 있는 용왕님께서 갑자기 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병은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데요. 그러니까 자라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죠. 토끼를 만났어요. 더 딱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를 내죠. 자라야 내가 너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 내 간을 주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간은 내가 집에다 숨겨놨는데 나 풀어주면 내가 그거 가져올게 라는 이야기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도 연개소문에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저를 풀어만 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왕에게 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테니 풀어주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연개소문 풀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고구려가 가지도 않고 땅도 안 돌려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신라는 한강을 차지하였지만 백제, 고구려 위아래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잠깐 중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요. 예전에 수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수나라가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최고가 될 거야 라면서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크게 이겨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나라 얼마 안 가서 멸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는 태종이라고 하는 당나라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안시성에서 패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했던 지금 고구려와 그랬던 당나라요. 당나라는 그 이후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잘 보세요. 고구려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실패한 이 김춘추는 전격적으로 어디에 건너가게 되냐면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황제에게 말해요. 우리가 백제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의 군사적 도움을 준다라면 나중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대동강 위쪽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당나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혼자서 공격하긴 너무 힘들었는데 신라가 같이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서 신라와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손을 잡는 거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제자들이 앞에서 왜 갑자기 백제가 멸망하고 왜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가 멸망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갔는데 벌써 느낌이 오시는 거죠. 바로 두 나라가 손을 잡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부분은요. 우리 교재 12강 보세요. 12강에 봤더니 첫 번째 7세기의 삼국 상황이라면서 뭔가 글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지금 지도로 막 설명하고 글로 다 넣어놨어요. 이것도 막 우리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도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봤던 상황대로 신라와 당나라가 뭐 했더라? 손을 잡았구나 라는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바로 나당연합이라는 겁니다. 나당연합, 나당동맹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했어요. 이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던 건 누구라고요? 김유신이 아니고요. 그렇죠. 김춘추다라고 우리는 좀 전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신라와 당나라 이 두 나라가 딱 손을 잡고 지금부터 공격에 들어갈 것 같은데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바로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받아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었냐면 의자왕이라고 했었죠. 예, 맞아요. 이 의자왕이 처음엔 정말 정치 잘했어요. 백성들도 의자왕 너무 좋아하고 신라를 막 공격해서 신라 땅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술 좋아하고 방탕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때 성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분명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몰라 아니야 라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대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대 숫자만 하더라도요 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백제가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이때 의자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계백을 불렀어요. 우리 제자들 혹시 계백장군 들어봤을까요? 계백장군 하면은요, 왜 이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자신의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고 전투에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 못 들어본 제자들 많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얘기시켜 드릴게요. 자, 계백은요, 의자왕의 부름을 받고 5,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 신라가 누구의 이제 주도를 받고 있었냐면 이제 김유신이었는데요. 그가 끌고 온 군대가 5만이에요. 5천의 군대로 5만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계백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그 전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면서 가족을 죽이고 전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대 10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전투 시작하면 곧바로 김유신 군대가 이겼을 것 같지만 실상 4번 연속 동안 계백장군의 부대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5번째 전투에서 패하면서 계백장군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쪽에 있는 황산벌에서 이루어진 전투다라고 해서 황산벌 전투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멸망했으니 다음 남아있는 상대는 누가 되겠습니까?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라와 당나라는 군대를 모아서 고구려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고구려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연개소문. 맞아요. 연개소문이 그거를 잘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666년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구려가 정말 영토는 넓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배층들끼리 내가 권력을 잡을 거야. 아니야, 내가 잡을 거야 라면서 계속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연개수문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하고 죽고 나다 보니까 그 싸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 고구려도 신라와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리 백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투라도 하다가 멸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왕이 잡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성이잖아요. 그 평양성을 당나라 군대와 고구려 군대가 계속 싸우다가 당나라 군대가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고구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당나라한테 먼저 내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을 열어주고 당나라 군대는 그냥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구려는 내분. 우리 제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고구려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바로 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가끔요. 선생님,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그 통치자인 왕이 더 이상 왕을 못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나라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력에서 왕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있었던 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살아있지만 권력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랑 고구려도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라고 있었는데, 그럼 그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이분들은 당장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당나라가 그들 지역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혹시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대항할까봐 아예 맥을 딱 끊어놓기 위해서 이들 마지막 왕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했으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아까 연표를 봤더니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통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서 김춘추가 당나라 가서 협상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나라가 도움을 주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어느 땅, 대동강 위쪽 땅을 당나라에 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당나라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더 부리는 거예요. 고구려 땅 말고 저기 밑에는 백제, 신라,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라와 당나라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신라 그리고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약 7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많은 전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676년 이 정도가 되면 신라가 당나라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 승리의 전투가 바로 뭐냐면, 자, 매소성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벌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봤더니요. 여기 나온 내용들 당연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특히나 이 매소성과 기벌포는요. 정말 문제에 잘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이제 중요한 것 같죠? 그쵸? 이야기 더 듣고 싶죠? 여러분, 이 매소성은요. 선생님이 지금 서 있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경기도 양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신라 군대랑 당나라 20만 군대가 만났어요. 20만 군대,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군대의 한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근데 그 군대와 격돌을 했었는데요. 이때 신라 군대는요,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군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한 겁니다. 결국 그 20만 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딱 하게 돼요. 근데 당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당나라 해군을 끌고 바닷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승리를 하게 돼요. 정말 많이 싸웠나 봐요. 22번을 싸우면서 이기고 지고 정말 싸웠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게 되더라?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결국 이런 승리를 통해서 신라는 그토록 원하던 무엇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렇죠.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언제라고요?
77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매소성과 기벌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말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지도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펴주세요. 교재를 피면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 어느 강이라고요? 대동강. 신라가 지금 대동강 아래쪽 통일했어요. 위쪽은 당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가 아래쪽 지역까지 지금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디서 싸웠다고요? 매소성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기벌포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확인되셨어요? 시험에서 잘 나올 거고요. 꼭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라가 지금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확실하게 통일을 이룬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되셨을까요?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뭔가 이야기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신라 삼국 통일의 과정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고, 그 다음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당나라의 욕심이 커지자 이번에는 신라가 당나라랑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이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그리고는 삼국을 통일한다는 거. 되셨나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그래도 이제 몇 분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계백은 백제 멸망하고 이제 관련된 분이 있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김춘추 같은 경우는 신라가 그래도 당나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힘을 쓴 거죠. 김유신 같은 경우는요.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고구려 멸망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표현이 좀 어려워요. 쉽게 갈게요. 이 두 사람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역사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두 분이 삼국, 통, 일, 의, 무엇을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앞서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는 뭐 하자 그랬어요? 삼국 통일을 한번 평가해보자라고 얘기했었죠. 평가를 했을 때 이건 정말 잘한 거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의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정말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건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제자를 생각했을 때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고조선, 부여, 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합쳐진 적은 없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최초 통일이라는 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구려 땅에서 다른 나라가 계속 등장했을 수 있죠. 백제 땅에서도 계속, 신라 땅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요. 이 한반도에서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가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이 선생님 한반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요. 정말 작은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같은 말 쓰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생각도 많이 비슷해요. 이것이 왜일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놨으니 그 다음부터 같은 말과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뭔가 기초가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최초의 통일이라는 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아까는 아니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진 특강에서 석가탑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석가탑은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백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의 좋은 문화,
백제의 좋은 문화, 신라의 좋은 문화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정말 발달해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문화적으로 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가 아주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백제 너무 좋아요. 고구려 너무 좋아요. 이런 제자들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들이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 손에 멸망했다라는 거 너무 가슴 아프죠.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고 당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자, 이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당나라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깥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세라고 불러줘요. 우리 친구들끼리도요. 우리끼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거. 물론 김춘추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딸이 죽는 상황이고 백제는 계속 공격해. 고구려도 안 도와줘. 이러다가 신라가 멸망할 것 같아. 너무 위태롭다 보니까 신라를 살리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잡은 거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손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다라는 건 상처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다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신라는 마지막에 당나라가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떻게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전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당을 뭐 했다? 물리쳤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간섭을 안 받고 우리끼리 해결할 거야 라면서 당나라 물리쳤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성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지막에는 해결했다. 자주성을 높였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는요, 한 개 더 있어요. 통일을 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이제 외울 것 같은데요. 어느 강까지? 그렇죠. 대동강 정도까지밖에 차지를 못했고 나머지 위쪽에 있었던 거의 고구려 땅은 포기를 했다는 거. 통일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중에 그 위쪽 땅에서 대조영이 발해를 세워준다는 걸 통해서 위안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제자들 역사 공부할 때요. 선생님 저는 막 써서 공부할 거예요. 라면서 열심히 외우시는 분 있죠. 오, 잘하신 거예요. 공부는요. 외울 건 외워줘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분명히 우리 역사에도 외울 부분이 있긴 한데 외워서만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리 제자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 가실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게시판 찾아오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거 짚어드리면 신라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룩한 거 그리고 민족 문화가 발달한 거 당나라를 마지막에 물리친 거 의입니다. 반면에 한계점이라고 하면 당나라 도움을 받았고 대동강까지밖에 통일을 못했다라는 거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했는데요. 자, 교재에서 마지막 4번에 보니까요. 큰 표에 제가 사람 세 분의 특징을 넣어놨죠. 그거 읽어보니까 앞에 설명 다 했었던 김유신, 김춘추, 문무학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렇죠? 설명 다 했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우리 꼼꼼하게 개념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는요. 인물들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럴 땐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부터 먼저 봐주세요. 먼저
당나라에 건너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을 성사시켰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3번에 있는 김춘추. 김춘추와 연합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음. 김춘추의 정치력과 이 사람의 군사력이 합쳐진 거죠. 신라의 아주 대표적인 군인. 그렇죠, 여러분들? 2번 김유신. 그가 죽은 뒤 고구려 지배층 간에 내분이 일어남. 누구요? 4번 연개소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백제 멸망을 막지는 못함.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계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물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여기에는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일지 지금부터 5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풀어볼 문제는요. 여러분 봤더니 4급에서 나온 문제예요. 예전에는 1, 2, 3, 4, 5, 6 이렇게 급수가 나눠서 있었는데 이 4급이라고 하면 중급에 해당해요.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나요? 아니요. 문제를 보시면 금방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삼국통일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 그림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가를 보세요. 가를 봤더니 안시성에서라고 하였고요. 달을 곧바로 볼게요. 살수에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렇죠. 중국의 세력과 고구려가 싸웠던 이야기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지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라를 봤더니 나는 매소성. 이건 신라와 당나라가 싸운 거고요. 황산벌이라고 하면 백제가 멸망한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 지었을 때 오른쪽이 먼저입니까? 왼쪽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설명했었던 왼쪽 부분이 먼저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다가 첫 번째, 당나라가 쌓았던 안시성이 두 번째. 자, 그 다음 백제가 멸망하는 황산벌 전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몰아내는 매소성 전투가 네 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4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실 수가 있고요. 또 풀어봐야 되는 괜찮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배열했더니 다, 가, 라, 나.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중에서 나당 전쟁을 나타낸 지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신라와 당나라가 싸웠다. 정말 중요한 전투. 우리가 당나라를 몰아냈잖아요. 무슨 전투입니까?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입니다. 지도 볼게요. 자, 먼저 1번 지도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밑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오죠. 자,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임진왜란이에요. 나중에 조선시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은 중국 쪽에서 화살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과 매소성, 기벌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당 전쟁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요. 자, 3번도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먼저 볼게요. 중국에서 화살표가 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귀주대첩이라고 들어봤나요? 바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건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고려시대 때 공부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처인성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이것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몽골을 격퇴했던 유명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번에 연속 3개 문제는요. 칠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자, 봤더니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리듬이 생각나시죠? 예, 맞아요.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예, 주몽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밑으로 가볼까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이 관창이요. 계백과 김유신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신라의 대표로 나왔었던 화랑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는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고조선에서 들어봤었죠. 그러니 고구려가 아니네요. 두 번째. 온조왕. 온조라고 하면 백제를 세운 거는 맞았는데요. 뭐가 틀렸나요? 압록강 유역의 졸본 땅이 아니라, 그렇죠. 한강 유역. 3번에서 광개토 대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고구려 영토를 크게 넓혔다. 맞네요? 답은 3번이에요. 네, 4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국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김유신이 나와줘야 되겠죠. 계획은 결국은 김유신 군대에 패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자, 이것은 2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토론이다. 선의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사건은 그랬어요. 보기 볼까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랬더니 재권이는 신라는 당나라 힘을 빌렸어. 자, 그러니 뭔가 한계가 있어 라고 말했는데 선의는 비록 당나라 힘을 빌렸긴 했지만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 땅에서 그 땅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자 고구려와 백제 유민 힘을 합쳤어요. 그때 고구려 유민들이 기를 도와줘서 매소성에서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생각났을 때 떠오르는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안성 전투. 고구려가 예전에 당나라 몰아내던 거예요. 고구려가 당나라를 몰아내는 거니까 신라와는 상관없죠. 답은 2번 매소성 전투. 자, 3번에서 황산벌 전투는요. 지금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전투니까 틀렸고요. 대야성 전투는요. 백제 의저왕 시기 때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 김춘추의 사위가 죽었던 바로 그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예요. 아무래도 삼국 같은 경우는 통일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가에 들어갈 사건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가를 볼까요?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니? 인데요. 1번, 광개토 대왕은 군대를 보내 신라를 도왔다. 여러분들 이거 광개토 대왕 하면 우리 5세기 정말 옛날에 공부했죠. 신라는 676년에 통일했으니까 7세기잖아요. 상황이 틀렸습니다. 2번,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북선을 앞세워서 당을 공격했다. 당이 아니라 일본이고요. 이건 조선입니다. 3번에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맞네요. 4번에서 양만춘 장군이, 자, 이 이야기는 고구려가 멸망하기 훨씬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준비되어진 문제를 5개 모두 풀어봤어요.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반복되어진 문제들이 있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우리 기출문제 그리고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소성과 기벌포. 문제에서 정말 많이 보였죠? 어디였는지 지도도 기억하시고요. 전체 통일 과정에서 순서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인물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유신, 김춘추, 계백과 관련된 특징들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벌써 삼국통일 이야기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요,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사책 읽어보자는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약속을 믿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